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병이 하나 둘 더 보태지고 있는데요. 보통 한 사람당 3개 이상의 질병을 보유하는 그런 인원수가 많아진다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희소식. 장수시대에 맞는 90세까지 보험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질병이 있어도 그리고 치료 중이어도 굉장히 많은 담보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좀 준비하면 좋겠죠. 가장 큰 고민이 많은 치료비가 들 거, 그리고 간병비가 또 많이 들 것 같은,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2대 질환 좀 집중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아프게 됐었을 때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요. 과연 의료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끊긴 이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요. 의료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봤더니 보통은 뭐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소득이나 기타 내가 평생에 노후에 쓰려고 마련했던 돈들을 가지고 치료비를 하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고요. 또 내가 적지만 준비해 놓은 보험금을 가지고 치료비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요. 자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유가 있어서 병원비를 내주는 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것을 아낌없이 병원비를 지출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본인이 스스로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병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될 거야,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요. 나는 지금 질병이 너무 많아서 맨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치료 중인데 가능할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질병이 있든 치료 중이든 다 가능하시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5년 이내에 암이 아니라면 일단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묻고 있는데 2주 이상 입원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 하시면 되고요. 2년 이내 어쨌든 입원과 수술을 좀 따져보니까 이 경중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3개월 이내에 의사 선생님께서 뭐 검사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어떤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소견이 나왔거나 이러시면 안 되지만 이 325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이런 보장들이 나와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후에 우리가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현재는 30대, 40대 저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고혈압 당뇨가 요즘은 저연령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당뇨에 대한 합병증은 누구나 다 잘 익히 알고 있는데 이 고혈압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관계통이기 때문에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요. 뇌혈관 질환이나 뇌경색 등 뇌 쪽에 있는 어떤 이상을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럼 뇌출혈로 쓰러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고혈압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협심증이랄지 심장질환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혈관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질환이죠. 그리고 나온 것처럼 혈관성에 대한 동맥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고혈압을 해서 혈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혈관질환 계통이 고혈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것들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과 신부전까지도 고혈압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사실 만성질환의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고혈압 관리가 중요한데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장수시대다 보니까 90세, 100세 이상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비용은 대략 얼마일까? 제가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10년에 대비해서 2015년에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로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자료는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이때부터 굉장히 이런 혈관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드러나서 수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0년 기준 15년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탑7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들 들어보신 용어 중에요. 관열이다, 비관열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를 째고 열어서 하느냐, 절개 같은 것을 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타고 째지 않고 하느냐, 현미경술 같은 거, 이렇게 카테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느냐, 이런 걸 관열과 비관열로 나누는데 일단 스텐트 삽입술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 수술은 관열보다는 비관열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의료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뇌종양이나 심장,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나이 들면 뇌와 심장이죠. 그래서 수술비도 많이 들지만 발병 확률도 높고요. 가장 탑7 안에 들어있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나중에 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텐데요. 우선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것 중에요. 뇌혈관 질환인 것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이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을 담보를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가입하기 굉장히 좋은 담보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요. 뇌출혈 담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협소해서 실제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담보를 갖고 있다면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직도 모르셔가지고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졸중은 뇌혈관의 출혈, 뇌출혈과 뇌혈관의 막힘,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조금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뇌경색증이 상당히 환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뇌혈관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출혈보다는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지만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런 넓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데 진단비와 수술비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보장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렴한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확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뇌출혈 10% 미만인데요. 뇌졸중까지 하면 뇌출혈과 뇌경색까지 동시에 보장해 준 부분이 약 7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이걸로도 가능하시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요.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 전부를 다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어떤 것도 비껴가지 않을 만큼 웬만한 것들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실제로 뇌출혈 같은 경우는 10명 중 1명이라면 뇌경색은 한 6명 정도. 그래서 한 70%는 이렇게 보장을 받으신데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시게 되면요. 100%를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이대 질환 중에서 굉장히 나이가 들면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계통인데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만성은 또 안 되는 거죠.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왔었을 경우에 진단비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죠. 이유는 확률이 좀 낮기 때문이죠. 보장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장에 관한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많은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협심증이라는 코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증 코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협심증일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5천만 원, 1억을 가입하고 있으셔도요. 하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보장의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은 10% 미만이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보장의 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통계를 보면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누구나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10명 중에 단 1명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 외에는요.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를 갖고 계셔야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면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게 좋지만 기회를 놓쳤을지라도 지금 현재 치료 중이지라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담보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 중에서요. 물론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저렴하게 수술비를 준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인데요. 이건 회당이죠.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내 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500만 원. 물론 이제 1,000만 원도 가입은 가능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유병자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제가 5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당 할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심내 혈관 질환 수술비의 장점은요. 심부전과 부정맥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네, 이 심부전과 부정맥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내 혈관 질환 수술비 안에는요. 심부전과 부정맥이라는 굉장히 넓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혈관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 그리고 맥박이 일정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뛰는 빈맥, 너무 느리게 뛰는 서맥, 이런 부분도 이제 의술이 좋아져서 수술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 있으시고요. 또 추가로 1종에서 5종이라는 종 수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마다 몇 대 지정한 수술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71대 중에서 22대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00만 원씩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22가지를 회당 1,000만 원씩. 그래서 이 안에도 물론 뇌혈관과 심혈관이라고 가장 넓은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기관이라 그래서 당연히 뇌와 심장도 같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대로 가입을 하시게 됐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보험도 보여드리겠지만 4,020만 원,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진단비는 없습니다. 진단비를 넣으실 수 있지만 저렴한 수술비만 가지고도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거나 입원을 하게 됐었을 때 이렇게 고액의 치료비를 드는 병이 걸리게 되면요.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요. 생활비도 들어야 되고요. 간병인에 대한 이런 부담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도 할 수 있고 간병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술비로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70세 이후에는 약 2,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0대부터는 약간의 보장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가입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비용을 낼 수 있지만 대신 보장도 약간 줄어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거나 암 보장 특약이 없어도 네,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받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산해서 반복 지급한다. 만약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요. 이 전체 6가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네, 4,000만 원씩, 4,020만 원씩 계속해서 할 때마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이나 아니면 뭐 협심증 이런 것들은요. 한 번 발병했던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병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4,000만 원씩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이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병자들은 보통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장수하면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50대부터 예시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성분들도 29,000원인데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 부분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0대나 70대 같은 경우는 약간 보험료 남성분이 비싼데요. 남성들은 40대 후에 급격 기대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요. 네, 3, 4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남성분들 60대, 70대가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갱신 주기를 좀 짧게 조정한다거나
보험 금액을 4천만 원 말고 약간 줄인다라고 하면 보험료도 3, 4만 원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요. 하나 더, 진단비도 원하시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그럼 나이가 어린 분들은요, 좀 더 저렴하게 이 진단비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병자들이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이대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갱신과 비갱신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갱신 주기는요, 10년, 15년, 20년 등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 연령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비갱신은 조금 비싸지만 갱신은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9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325 간편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발병 높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고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를 가지고 나중에 간병비를 쓴다거나 생활비를 쓴다거나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이런 보장을 좀 미리미리 전문가 상담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